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안팎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민주당 경선 후보 사퇴와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 등 이렇게 호재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660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2.3조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이 호재의 시장이 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와 S&P가 2%대, 그리고 나스닥이 1%가량 올려 세우면서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몇 분 후면 오펙 플러스의 화상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 상황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또 내일은 성금요일로 CME 거래소 휴장한다는 점까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고요. 선물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거나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이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목요일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목요일마다 저희가 올 때 시장이 좀 많이 움직여서 발걸음이 다소 좀 가벼웠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제는 이 오르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정말 좋은 장소 가서 영화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모든 활동을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억압되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 자유가 그동안 우리는 고마운 걸 모르고 너무 막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는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좀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한 소중함, 제일 중요한 시간대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정말 와닿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황금연무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너무 갑갑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저희와 같이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또 리딩 공부도 하면서 1시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 차장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주말인 것 같아요. 주말 얘기만 하면은 얼굴이 정말 확 밝아지시는데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까지도 저희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79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6% 오름세입니다. 8,30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6.62%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6.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2.9% 상승입니다. 1,73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 상승입니다. 1.09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악화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가 550만 건 가량이었는데 이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지수 선물이 좀 상방으로 향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크루드 오일도 이 기대감에서일까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골드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상황 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약간 전에 우리 막 가상화폐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몰리듯이 막 오를 때 있잖아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사실 지금 코로나 쪽으로 그 뭔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뭐 이렇게 와나스라든지 네.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전혀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로 인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첫 주에 이제 한 300만 정도 나왔고 네. 둘째 주에 600만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2배 정도 또 커지겠지. 1000만이 넘지 않을까 했는데 뭐야 이거 저번 주랑 똑같네? 똑같네? 이런 정체가 온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계속 또 빛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이런 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진짜 정점을 뭐 지나가고 있는 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뚜렷한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코로나가 이렇게 둔화세가 보이는 뚜렷한 양상은 사실 지금 뭐 중국하고 한국이야 뭐 이미 뭐 한 1, 2주 전부터 보여왔고 이탈리아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정체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5월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산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걸 하는 감이 들어서 괜히 시장에 섣부른 기대감을 주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게 조금 우려되기는 하고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시부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제 감산 회의가 시작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상승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저는 이 감산 회의가 그렇게 또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아마 계속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정말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잠잠해졌다라는 확실한 그런 소식이 없이 기대감으로 또 다시금 한 번 더 들어 올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외신 소식들 챙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미 증시가 오늘은 개장하자마자 1%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폭이 더 넓어진 모습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2.3% 올라서 23,97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97% 상승해서 2,8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1.43% 올라서 8,206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뭐 저점에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그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랠리가 상당하게 이어졌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하실 겁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랠리가 지속될까? 곧 조만간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은 연준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투심을 좀 녹여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661만 건을 기록하면서 저저번 주 330만 건, 그리고 저번 주에 680만 건까지 합해서 총 3주 동안 1,680만 명, 거의 1,700만 명의 실업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지표가 저번 주보다 오히려 26만 건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은 이 실업률에 대해서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외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연준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올해 경기 침체에 빠져서 내년까지도 가시적인 회복을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록에서는 심각하다,
악화되다 이런 표현들이 40번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침체 예고했을 때는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연준까지 이렇게 침체 예고를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이 코로나의 심각성이 미 경제에 중대한 하강 위험을 불러오고 있으며 제로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V자형 반등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판단은 3월 15일까지 상황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미국 금융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악화되는 시장 지배적인 의견이 더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확진자 수가 43만 명, 사망자 수는 14,000명에 이르러서 2등 국가인 스페인 확진자가 14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1등이 미국하고 2등이 스페인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육안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이따가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현재까지는 2.8%가 낮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정책이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마이너스 8%까지도 경제 성장률, 이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온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해고가 소매업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전체 직원 중에서 12만 5천 명을 일시적으로 해고를 했고요. 미국 의류업체 갭,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인데 이 매장도 지금 매장 폐쇄를 무기한 연장을 했고 직원 해고까지 5만 명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경제 위기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국경 폐쇄 이런 조치들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따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무던히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도 4주에서 8주 안에 경제를 다시 리오픈, 재개방하고 싶다고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실업률들, 지금 실업률이 1,700만 가까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 해고, 직원 12만 5천 명을 일시 해고했으며 의료업체 갭도 8만 명을 일시 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업률이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실업률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된다면 이런 실업률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기사에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서 증시가 드디어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좀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마켓워치라는 매체에 따르면 러셀 1000 지수에서 지난 1년 동안 수익이 가장 나빴던 5분위의 주식들이 1년 동안 수익이 가장 좋았던 주식들을 12%나 넘게 반등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지금 투자자들이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의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이클 에론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이런 시기에 저가 매수가 이렇게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업종이 지금 항공주일 텐데요. 미국계 항공사 실적을 추종하는 US 글로벌 제트 ETF 상품은 이번 주에만 16%가 반등을 했대요. 그런데 S&P나 다우존스 지수가 이번 주에 10% 정도 올라왔는데 이 항공주 ETF 상품이 16% 반등이면 이런 지수 상품보다도 더 많이 반등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이 낙폭을 했던 그런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단연 미국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로스톡스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방금 전에 11분 전에 11시쯤에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유가가 좀 많이 반등을 해줬었어요.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벌이느라 감산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다. 협상 타결이 불발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 기사가 오늘 낮까지도 올라왔었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까지 감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일 매수 쪽에 베팅하셨다면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오일 유가 살펴보시면 5%가 올라서 26.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에서 6% 사이에서 지금 계속 유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부 소식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다른 산유국들이 전체 감산 합의 틀 내에서 각자 생산량에 비례하는 할당량을 감산을 한다면 우리도 그 감산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너네들이 감산하면 우리도 하고 너네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주장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원유 감산을 했어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이 이번 감산 합의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이런 160만 배럴 주장도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오펙 감산 합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연마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함께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 그러면서 코로나 억제 이후에 경제 회복이 탄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는 6천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발행 단기 채권 매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정크본드로 분류되는 회사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3월 22일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던 이 회사채들이 그 이후에 신용 등급이 하향된 채권들을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경기 부양 노력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준 차장님, 지금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돈을 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좀 반응을 한 것 같죠? 네, 맞죠.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 증시를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만큼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 안 좋다는 거를 그쵸. 또 반증하는 네.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계속 오르는 게 지금 과연 정상인 시장의 지금 활동인 건가, 흐름인 건가 이거에 대해 자꾸 의문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약간의 조정이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다시 상승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특별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둔화세를 뚜렷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히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막 도쿄에서는 뭐 확진자가 1일 계속 경신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그냥 저는 불안한 마음뿐이 없어요. 지금 걔는 계속 너무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20-30% 오른 감이 있으니까 지금 네.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뭐 주정이 한 번쯤 오는 게 그래도 좀 더 건강한 상승을 네. 위해 맞는 게 아닐까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뭐 전혀 상관없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하루 약간 약보합을 빼고는 지금 화요일이었나? 그때 약보합 빼고는 지금 계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감산 합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감산이 그렇게 딱 합의가 깨끗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그런데 어떻게 유가도 이렇게 일방향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고 지금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또 했다고는 하나 그만큼
지금까지 푼 유동성에 추가로 더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푸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게 조금 저는 불안한 마음이 그냥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좀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꾸 돈을 푸는 부분에 반응을 해서 올라온다는 게 사실 좀 그다지 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황금연무 트레이더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1% 넘게 1.7%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2,786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된 이후에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방향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자, 매도 전략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네.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듯이 사실 우리가 달라진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 급락을 했었고 최근에 올라오는 급등세는 정말 뭐 코로나 어떤 그런 백신이 개발이 됐다 이런 네. 것도 아니고 사망자가 조금 줄었다 또는 뭐 실업자가 조금 뭐 예상보다 적었다 뭐 이런 뉴스도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뉴스 봤을 때 미국이 3주 동안 1,700만 명의 네.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 부산, 대구의 일자리를 잃은 거라고 같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서울, 부산, 대구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우리 나죠. 1,700만 명이면은 우리는 뭐 숫자니까 네, 잘 네, 몰라.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그만큼 잃었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무리 나라가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IMF에서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 즉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고 달러 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주식이라도 사자 막 이래가지고 뭐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나올 재료가 다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에 아무리 우리도 사회 거리두기를 했다 하지만 분명은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뭐 확진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는 또 많이 다시 불거질 한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절대 따라서면 안 되고 외려 매도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아 네. 이건 매도다. 매도를 해야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기대감에 올라오는 거 말고는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하게 슈팅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그냥 매도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자리 잡아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올려드린 게 이제 10분 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봉 하나가 10분 동안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시간이 거의 아마 9시 반, 그러니까 네. 실업상 얘기 나왔을 때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면 대부분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를 추격하게 그쵸, 됩니다. 그쵸. 예. 이러다가 요 정도 되면 많이 왔겠지라고 해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손절매 물량까지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도를 치는 지금 저는 현재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매도 치는 사람들은 악성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손절매를 이미 마지막 봉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은 그냥 따라가 들어가서 매도를 해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 매수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은 매수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급하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매수는 절대 좀 하지 말고요. 매도 쪽으로 지금 좀 따라가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계속 조정을 외쳤는데 네. 조정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네. 매도 아니면은 관망이고 지금 시작은 저는 확실히 정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일본이 연일 갱신하고 있고 굳이 뭐 좋은 뉴스를 지금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정체, 더 이렇게 뭐 1,000만 명이 넘진 않은 거에 대한 네. 약간 사람들의 이제 안도감? 공포감이 좀, 안도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뭐 어제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이제 중도 이제 하차했죠. 하차를 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뭐 시장에 약간 반시장적인 그런 약간 그 공약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안 요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의 불안 네, 요소가 네. 미리 제거된 거에 대한 이것도 약간 어쩌면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어쩌면 뭐 미국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서서히 발병이 네. 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재밌는 뉴스는 아니지만 그 짐바브웨 쪽에 이제 미디어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이제 대형 미디어 그룹 회장이면 그쪽에서는 뭐 거의 다이아 수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 병원에 갔는데 뭐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공수해서 가져갔는데 그 전압이 미국 거라서 안 맞다 보니까 뭐 그걸 가져와라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금수저가 그 정도의 치료를 받는데 네. 나머지 이제 중소 이하의 계층은 거의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그쵸. 봐도 되고 지금 뭐 이탈리아도 그렇게 피해가 극심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250명당 의사가 1명꼴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10,000명당 1명이 될까 말까고 인구가 2억 명인데 산소호흡기가 500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이 발병 실황됐으면은 이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확진자랑 사망자가 거의 동일할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는 진짜 팬데믹의 이제 시작인 건데 그게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뭐 증시에는 어쩌면 영향을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가 전혀 지금 진정되지 않았다. 근데 증시가 약간 선방향이 되는 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기대감이 오른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에 없던 하락, 그 큰 폭의 하락, 짧은 단기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에 단기간에? 없이 그냥 일방향으로 쭉 바로 V자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한데 그런 의견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에 쌓아놨던 버블 같은 거는 처리가 안 되고 이 유동성에 의해서 버블이 그냥 더해지는 꼴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후에 나타나는 버블은 정말 이거보다 더 그때는 진짜 이건 전에 어떤 일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어쩌면 그런 또 대폭락이 한 번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또 성급한 또 예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 기대감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냥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뭔가 확실한 해결책도 없고요. 치료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이 증가세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 부양책과 그 기대감에 기대서 정말 이렇게 좀 성급하게 좀 많이 성급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는 한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래서 일단 줄 차장님은 오늘 관망 의견 주셨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오늘 매도 전략 주신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지수 선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오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은 전일 대비해서는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화상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기대감에 어제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이 매도 이번에는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연못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저희가 이 시간이 네. 참 감사하네요. 뭐 얘기한 대로 시장이 막 움직인 것 같아서 네. 사실 오일을 보고 이제 뭐 오팍 감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도 하루에 160만 배럴의 감산을 용이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 우리 1,700만 명이 실업자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니까 이렇다라는 걸 알죠. 마찬가지 저는 이 배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저희 얼만큼 한 드럼이 얼만큼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걸 다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오일은 지수 대비 좀 과하게 좀 많이 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날짜를 지정했죠. 지난번에 러시아가 불발이 됐다가도 불화설이 있다가도 우리 9일날 다시 할게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다 답을 던져준 거거든요. 합의를 하겠다라는 걸 던져줬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왔고 여기에는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만약에 JP모건이 이 오일을 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안 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개미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 다 나간 다음에 천천히 살게라지 지금 여기서 막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호가를 보시는 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네. 이거 항생이야라고 할 정도로 클릭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캔들만 봐도 지금 우리 10분 동안에 골드가 100틱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10분 동안 맞아요. 100틱이면은
계약 한 계약이 100만 원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10분 동안에 대략 한 130틱에서 150틱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전에 없던 아주 과한 그 체결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어가시면 만약에 제대로 방향을 들어갔어도 이익도 안 나고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적은 돈을 갖고 하면 두려워가지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져서 좀 아예 이렇게 좀 한 번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만일에 아까 제가 S&P가 매도입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네. S&P가 주춤거리고 오늘 만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일 같은 경우도 센 매수가 안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봤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방금 뭐 이 클릭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지금 호가창을 클릭창을 켜봤는데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감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두고 그렇죠. 보고 예. 계시는 상황인데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도예요. 네, 매도인데 매도도 사실 그냥 너무 관만만 들면 조금 또 재미가 없으니까 매도를 든 건데 네. 오히려 매수보다는 조금 지금 너무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감산이 되더라도 된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또 감산 양에 따라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매도를 든 건데 사실 오일 말고도 지금 이거보다 변동성이 조금 약할진 몰라도 뭐 충분한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네,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일을 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죠? 이건 진짜 뭔가 꿈에서 뭘 보지 않는 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네, 오바예요. 이거는 조금 맞아요. 위험하다고 생각. 너무 위험하고 저는 지금 요번에 감산 합의는 사우디 그 오펙 측에서 다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미국 측에 약간 경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지금 네. 자연적인 감산은 감산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발언을 하고 자기들이 160만 배럴을 감산을 할 테니 너희들도 자연 감산이 아닌 감산을 해라. 이렇게 네,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우디도 그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랑 4월 14일하고 21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철도위원회 측에서도 지금 감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들 사이에서도. 네.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서 한 50% 정도만 사우디에서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오펙에서 이미 1,000만 배럴을 하기로 했으면은 한 300~400만 감산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또 어떻게 나오나 러시아의 입장을 보고 또 바로 또 그 G20이 또 에너지 장관들 뭐 이런 회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뭐 각 나라들의 이제 공조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감산을 할지에 따라서 나머지 패를 다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철도위원회 이쪽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산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최종적인 이런 감산의 이런 틀이 딱 보여질 것 같아서 오늘하고 내일은 감산을 하더라도 네. 저희가 기대하는 양의 감산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계속 그러니까 4월 달은 그냥 계속 감산 회의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분명히 감산을 해야지 나머지 나라들도 분명히 이거에 준하는 그 이상의 약간 감산의 그런 노력을 보일 것이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성급히 오늘 내일의 이런 감산 회의가 끝이라고 해서 막 성급히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좋다고 보고 그쵸. 네,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 길게 갈 네, 네. 이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여유를 두시고 변동성을 그냥 정말 즐기면서 너무 구경하시는 커요. 게 네. 그죠.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고 지금 만약에 불발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고 해도 약간의 매도세 나올 거고 만약에 불발이 되면은 더 큰 매도세가 나올 거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지수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너무 기대감이 반영돼 있고 네. 제가 계속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지금 기분이 안 좋나 봐요. 저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네. 기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트럼프가 빛을 봤다. 자꾸 빛을 벌써 지금 봐. 두 번째잖아요. 네. 이거를 스페인도 첫 번째 봤대요. 그죠? 나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트럼프가 처음에 그 빛을 봤다를 말을 안 하고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 건가요? 그저께 처음으로 그 네, 발언을 네. 했으면은 진짜 어쩌면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미 말을 했는데 맞아요. 뭐야 또 봐? 어디서 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스페인은 사실 이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죠. 아직도 사망자랑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빛을 봤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 저는 진짜 이 미디어가 너무 성급히 자꾸
뭐 이제 자극적으로죠. V자, V자 반대다. 그럼 분명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런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 분명히 쉽게 편향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들어갔을 때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아, 내가 이런 게 틀렸구나 뭔가 이러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 망하면은 분명히 또 자기 탓이 아니고 아이 나는 뉴스 보고 한 건데 뉴스도 믿을 게 못 되네 뭐 또 이런 식으로만 되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뉴스 쪽은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반대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둘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그쵸? 좋아하는 것만 보시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땐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양쪽을 다 보고 네. 본인이 판단해서 딱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뭐 아무튼 저는 모든 지금 상품들은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 이야기 하다가 지금 네, 굉장히 그러니까. 격앙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한마디 하면 네. 들은 얘기예요. 네. 그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뭐 동학개미 네, 뭐 네. 이 승리를 이끈다 막 네. 이러잖아요. 삼성증권에 젊은 친구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서 있냐라 했더니 삼성전자를 네. 하면 삼성증권에서만 가야 사야 되는 되는 줄 알고. 알고 이런 얘기까지 네, 있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되면 사실 눈먼 돈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면 무조건 다 잘 될 건데 그것도 거기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꿈을 주고 뒤에서 어떻게 돼? 대중의 주머니에다 우리가 행복을 꼽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약간 흥분하는 것도 들어보지만 그게 그래요.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나한테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그쵸. 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바람이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루에 그 잃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식시장 때문에. 그래 지금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렇다고 부분도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큰 분들의 이런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또 이상한 얘기를 할 것 네. 같아서. 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글쎄요. 지금 오펙 플러스의 회의와 관련된 소식이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끝날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오일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내일 이제 CME 이 거래소가 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거래가 되고 이제 내일은 휴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되면 내일과 주말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저희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한 1분 전에 뜬 속보인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일어나면서 오일이 7% 정도 급등했다는 소식이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일 이야기를 방금 나눠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네. 지금 아직 감산 합의가 진행 중인데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지 아니면 합의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 텐데요. 이 코로나 억제 이후에 경제 회복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금리 유지를 위해서 기업과 가정들의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이 부분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시민들에게도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오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경제가 막막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그만큼 튼튼하다고 믿고 있다며 긍정적인 발언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실 내용은요. 좀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연 전 회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면 IMF 총재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런 사태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소수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세계 경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재가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에 악영향을 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표가 더 훨씬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 100일 이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지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바로 미국의 실업률이죠. 지금 3월 말부터 4월까지 갑자기 큰 장대로 그래프가 치솟으면서 얼마나 실업률이 커졌는지를 보여주고요. 이건 S&P 500 지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점에서보다는 충분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영국의 금리도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까지 도달을 했고 GDP 역시 좀 안 좋은 상황. 좀 마이너스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GDP 역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언급을 해준 것 같습니다. 또 문우신 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메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가 재개방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5월 달에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모든 경제가 다 재개방된다는 건 아니고 경제 일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리오픈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이 문우신 장관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가 재개방될 확률은 좀 적어질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월 30일까지니까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때서 끝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미국 경제 흐름까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CNBC에 전해지고 있는 속보에 따르면은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오일 감산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정확한 이 소식은 아니고 그런 리포트에 의해서 지금 오일이 12%가량 올랐다 이런 소식인데 제가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보니까요.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다시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일단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좀 이 유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1,000만 배럴까지도 감산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것 역시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주면서 또 유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저희 볼까요? 또 화가 나네요. 네. 준 차장님은 오늘 너무 또 성급하게 분명히 저 뒤에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합의에 네. 도달했다. 뭐 하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합의는 맞아요. 취소될 수 있다. 네. 분명히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또 분명히 또 막 어떤 기자 하나 또 달려 나와서 합의 도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뉴스에 또 뜬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게 너무 안 좋다고 저는 그런데 네, 네. 지금 좀 진정하고 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합의에 네. 도달하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저도 합의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직 지금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네. 저거에 흔들려서 뭐 갑자기 또 매수를 들어가거나 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네, 보고 네. 오늘은 진짜 특히 말씀 주셨듯이 내일이 휴장이니까 지금 거의 3일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즘 주말에 대부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늘은 들어가서 오버나잇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일단 원유 쪽도 저 뉴스가 아직은 다 나온 게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 보도가 계속 나올 테니까 천천히 조금 보시는 네.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전해지는 속보에 따르면은요, 이게 오펙의 소식통에 의한 로이터의 소식인데 지금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의 2천만 배럴 가량의 감산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일 지금 상황 어떻게 볼까요? 오일 네. 오일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다 이제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 시간대 할 때 네. 22불, 24불 밑에 있던 거가 네, 이제 네. 어떤 기대감 때문에 29불까지 맞아요. 급등을 해서 그때 제가 10분봉을 따진다면 차라리 25불 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네, 네. 했는데 결국 그 한 주 동안에 24불을 살짝 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날 25불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야,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뭐 금방에 30불을 넘어갈 것 같아. 왜냐하면 50불대의 10%와 지금 20불대의 10%는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날 매수를 딱 했다면 그 일주일이 거의 악몽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야, 20불 또 깨는 거 아닌가? 네. 이랬 때문에 그 5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S&P나 이런 나스닥에 있는 것보단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5일에 어설프게 물려가지고 있을 수도 네, 네.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체결량을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도 뭐 저는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관망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윗꼬리가 길고 다시 음봉입니다. 그럼 다시 이 가격을 보면 5일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앞으로 오펙에 대한 이 합의로 인해서 그럼 상승할 일만 남았네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올라가 있어야죠. 지난주 29불 넘었는데 그걸 넘어섰어야지 지금. 네. 근데 못 넘어서고 그 자리.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 일주일 전입니다. 이날이 이날. 네, 네. 이날이에요. 이날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인데 12시 무렵에 이렇게 올라가 놓고 갔다가 결국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러면 누군가가 물렸거나 뭐 우리 기술적인 매매를 봤을 때 손실을 보고 있거나라고 한다면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팔아낼 것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나왔었던 재료 대비 뭐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매매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12시가 되면 네. 웬만하면 좀 잦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마다 종목군들이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사놓고 맘 편하게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뭐 우리 연준 의장하고 IMF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고 했죠. 네. 연준 의장이 지금 자기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맨날 트럼프 압박에 의해서. 근데 IMF는 세계 경제를 정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지금 그렇게 뭐 호전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오일은 올라오면 추격 매수가 아니라 약간의 외려 매도를 조금 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 좀 길게 롱플레이 우리가 매수는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듯이 롱 포지션을 한다면 이런 재료 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뭐 안정됐었을 때 끌고 가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이 아까 오늘 몇 시부터 올라왔죠? 아까 11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다시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래도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이 소식이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좀 너무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일단은 좀 오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트레이딩 이 시장이 사실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눈앞에 보고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오일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림을 잘 이제 그렇게 시장의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 선 오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나는 또 어느 선 오면 매도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딱 보면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현재가에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현재가에 공략하면 한 계약을 들어가도 순식간입니다. 진짜 어쩌다 먹은 건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인데도 실력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일과 관련해서 지금 또 속보가 나오는 바람에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연모 트레이더님이 저희 또 전략 많이 주시는데 저희 방송 이외에도 연모 트레이더님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해외 선물 황금 연못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략도 많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강의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쭌 차장님 지금 많은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쭌 차장님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핸드폰 번호 뿌릴까요? 뭐 뿌릴까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방송 보시면 우리 또 쭌 차장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나서 내일 뭐 저희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하네요. 자, 일단 내일 휴장하지만 저희는 방송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orn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